축구를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희 축구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유로 2020 결승전이 이탈리아와 잉글랜드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두 팀 중 이탈리아가 스페인을 꺾고 먼저 결승전에 올라왔는데요.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꺾고 올라왔지만 어쩌면 이탈리아가 이번 대회에서 만난 팀 중 스페인이 가장 위협적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점유율과 XG값, 여러 통계 수치가 스페인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페인이 어떻게 경기를 지배했으며 스트라이커를 제외했던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팀은 선발 명단과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1-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는 점을 알 수 있지만 스페인은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닌 다니 올모가 가운데로 나온 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스페인이 가지고 나온 포메이션은 1-4-3-3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제로톱을 활용한 1-4-4-2 다이아몬드 형태에 가깝다고 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스페인은 이번 유로 경기에서 스트라이커를 제외하고 경기 치른 적은 없어서 꽤 파격적인 라인업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엔리케가 스트라이커를 제외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문 스트라이커의 득점력 부재입니다. 스페인에는 모라타와 모레노가 9번 역할을 소화하는 선수들이지만 두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넣은 골은 모라타의 3골밖에 없습니다. 전문 스트라이커의 득점력 부재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엔리케는 득점보다는 다른 곳에 더 집중하기 위함에 스트라이커를 제외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이탈리아의 중원을 제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이탈리아를 짚어보면 이탈리아는 수비 상황에서 1-4-3-3 형태로 항상 전방 압박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전방 압박으로 시작했지만 스페인도 1-4-3-3 형태였기 때문에 좌측 풀백만 전진한 상태로 압박해야 했습니다. 이런 형태 속에서 이탈리아가 보였던 수비 의도는 비교적 앞쪽에 위치했던 인시네나 임모빌레가 견제하는 선수를 기준으로 볼이 들어오면 한쪽으로 모으는 수비 전략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탈리아의 수비 의도는 한쪽으로 몰면서 1대1 맨마킹 속에 수적 동률을 가져가려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수비 전략은 다니 올모를 가운데 배치한 엔리케의 전술이 신의 한 수가 되는데요. 올모가 가운데서 내려오면 중원에서는 3대4로 스페인이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원에서는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생기면서 동시에 이탈리아의 압박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로 낳고 이탈리아의 센터백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수비 밸런스를 시종일관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모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 코케는 부스케츠를 보좌해주면서 동시에 2선까지 들어오면 수적 싸움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이 후방 빌드업부터 상대 페널티 박스 안까지 진입하는 과정은 이탈리아가 1-4-3-3 비대칭 수비 포메이션을 쓰기 부담스럽게 만들었는데요. 보통 이탈리아가 1-4-3-3 형태로 계속 사용했다면 풀백과 2명의 센터백을 압박하고 반대 왼쪽을 견제했지만 올모가 내려오고 페드리도 전진해 있지만 하프 스페이스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수비진이 꽤 좁혀있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탈리아의 수비 진영이 바뀐 것은 스페인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말려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스페인이 한 가지 더 가져갈 수 있는 효과는 측면 전환이 용이해지면서 동시에 윙어나 풀백에게 볼 공급이 쉬워진 점입니다. 측면 볼 공급이 편해지면서 상대 풀백을 끌어당기게 되고 그 공간으로 윙어나 코케나 페드리가 침투하면서 수비라인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을 통해 측면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토레스나 오야르사발이 있는 위치까지 왔지만 막상 측면에서 뚫고 들어갈 드리블러나 박스 안에서 마무리해줄 전문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2선까지 왔을 때 페널티 박스 진입은 성공했지만 양쪽 윙어가 넓게 위치했기 때문에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활용한 공격 패턴이 이루어졌지만 더 세밀하게 상대 수비를 곤란하게 만들 패턴도 분명 필요했습니다. 또 가짜 9번을 활용한 전술에는 공격을 마무리해줄 전문 스트라이커가 없어도 다양한 위치에서 공격을 마무리해줄 선수가 필요한데 스페인에게는 마무리해줄 선수는 결국 모라타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수비 약점도 어느 정도는 분명했습니다.
1-4-3-3 수비 형태를 보이면서 이탈리아는 비대칭 수비 포메이션을 보였다면 스페인은 전방에 있는 3톱이 이탈리아의 센터백과 조르지뉴를 견제하면서 부스케츠가 수비 라인을 지켜주고 페드리와 코케가 상대 미드필더들을 압박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스페인의 수비 약점은 측면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중앙을 철저하게 제어하고 있지만 반대로 측면은 풀백 혼자만 남게 되기 때문에 전반전의 좌측면에서 에메르송과 인시네, 임모빌레를 활용해 측면을 무너뜨렸는데요. 이렇게 무너뜨려도 후방에 부스케츠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크게 밀리진 않지만 수비 라인이 상대 윙어와 미드필더들에게 포위된 채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스페인이 여러 차례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냈고 이탈리아를 곤란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정적으로 골을 넣지 못하면서 패배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경기는 이탈리아가 운이 좋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